마지막 세션이 되겠죠. 이제 오늘은 해경이 출동하기 이전에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 마지막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해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이 알아서도 대성공 명령만 내려졌으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이제 이건 한번 그냥 보시라고 다들 아시다시피 8시 52분경 반항과학생 최덕화군이 119에 신고합니다. 제일 첫 마디가 살려주세요 거든요. 이걸 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생은 사실 122라고 하는 건 모르잖아요. 해양 경찰에 신고하는 거. 이게 119는 우리 일반인들 119를 아니까 119에 신고를 했고 그 119 119로 전화하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걸로 가잖아요. 그 전남, 당신은 여기는 관할이 전남 소방본부의 로 이제 전화가 연결이 돼서 119 통화하다가 그게 8시 52분이고 이제 119가 받아보니까 해양사고니까 목포 해경하고 연결을 해서 3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면 간단하다 이건 그냥 막 여기서 이제 또 이슈가 그거잖아요. 학생한테 위도경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여보,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GP에서 안 나오나요? 경도비도 이제 학생한테 위도경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정신없는 이야기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참 드리려고 하니까 진짜 할 얘기가 많긴 많구나. 뭐가 있냐면 학생 전화번호 확보했잖아요. 지금 예경이 여러분 이건 진짜 상식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제덕한 분 말고도 뭐 수십 명이 신고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은 112로 신고한 분도 있어요. 지금 뭐 112, 122, 119 엄청나게 신고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런 좀 사고를 쳐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요. 이제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하면은 다시 확인합니다. 잘 해결됐는지. 그걸 당연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제덕하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잘 구조가 됐는지. 한 번도 안 합니다. 당시 해경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규정에도 안 맞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이건 지금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도 나온 것처럼 둘라에이스호,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제일 먼저 도착하잖아요.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하고 뭐 어떤 관계인지를 공판 조서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냥 얘가 둘라에이스호예요. 1, 2, 3정이 왔을 때 세월호 기울어져 있고 위에 헬기 하나 떠 있고 옆에 큰 배 하나 떠 있고 이게 둘라에이스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공판에서 이제 검사가 물어봅니다. 문예식 선장, 둘라에이스호 선장한테 정의는 세월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나? 세월호가 둘라에이스가 앞에 가고 있는데 세월호가 오른쪽 선미 쪽에서 추월을 했다 나를. 그러고 돌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확인했다. 정의는 세월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진도 VTS 구조요청 받고 알았다. 구조요청 받기 전에는 세월호라는 걸 몰랐지만 이상 징후가 보이는 배를 레이더로 확인했죠. 예. 교신하기 전에 레이더상으로 우선에 급선에 하는 선박이 있는 걸 봤나요? 예. 당시 증인이 레이더상으로 주변 선박을 살펴보던 중 4km 전방에 AIS 꺼져 있는 선박이 우선 급선에 하는 것을 본 것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예식 선장은 세월호 AIS가 이제 꺼져 있다고 진술을 하는 건데 세월호 AIS는 정말 의혹,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증인의 유조선에 그렇게 구조한 사람이 있다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나요? 구면 뗏목으로 탈출한다면 몇 명이 아니라 세월호 선박 안에 있는 사람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둘라에이스에서는 다 실을 수가 있었어요. 증인의 선박에는 세월호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을 수용할 공간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배와 해수면 간 높이가 있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사다리가 있었고 당시 둘라에이스호는 적재 상태, 유조선이니까 기름 실잖아요. 기름을 실은 상태니까 이게 푹 꺼진 거잖아요. 바다하고 훨씬 낮다는 거죠. 1.5m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대선시켜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까 나온 거죠. 주간이어서 시야도 좁고 파고도 잔잔하고 한기울도 아니고 대선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6도 이게 이제 추정치긴 한데 어쨌든 12.6도면 6시간 이하 생존 해경 매뉴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신인데 어쨌든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에 이렇게 막 접근을 해서 자 9시 13분 14분경에 저희들이 세월호 뭐 자연적이 있는데 어쨌든 접근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화했고
저배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얼롱사이드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안전거리 확보해서 주위에서 돌면서 탈출자가 있으면 구조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돼 있어요. 하는데 탈출을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통신 자체는 잘 됐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라고 검사가 재판에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다른 구조선들이 오고 있고 저희도 그 근방에 있는데도 왜 계속 해경만 찾느냐? 그 점이 이상했다. 진도 VTS와 저희가 둘라SO가 인근에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자꾸 저희들이 통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딴소리 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봐요. 진도 VTS가 세월호 지금 둘라SO가 접근 중에 있는데 얼롱사이드가 불가능한 상태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대기 바란다. 이제 세월호입니다. 해경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탈출시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둘라SO 선장님. 이게 이 대화가 유일해. 거의. 본선이 승객을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길래 둘라SO가 라이프링 튜브죠. 튜브라도 어쨌든 착용을 시켜서 빨리 탈출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 둘라SO 선장님이 침몰 얘기도 제초로 하는 사람이에요. 기울었으니까 곧 침몰할 것 같으네요 라는 말로 제초를 하는데 이거는 입에는 곧 침몰하니까 빨리 사람 탈출시켜라 하니까 지금 탈출시키면 구조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 농구할 때 페이크 하자는 거 페이크 하는 것처럼 뭔가 지금 둘라SO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제3자한테 얘기한 느낌이에요 이 대화가 지금. 아니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탈출시키면 내가 구할 테니까 하니까 지금 탈출시키면 구조가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면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둘라SO 선장님이 짜증나서 좀 약간 역정을 내요. 맨몸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게 라이프링이라고 작용을 시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탈출시킵시오 빨리 이러거든요. 이걸 개무시하는 거죠. 세월호 좋다시 이걸 무시하는 거. 둘라SO는 계속 있어요 그냥 옆에. 계속 있는데 세월호 하면서 정말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도 못 믿게 돼요. 지금 둘라에이스 호도도 뭔가 의혹이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진짜 좀 저도 대학생분들한테 어느 선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세월호가 둘라SO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안 시킨 게 일단 핵심이죠. 이때 탈출을 시켰으면 둘라SO 이때 했어야 돼요. 상식은 이때 뭔가 문제가 끝났어야 돼요. 이때 상식적으로 이때 끝났어야 돼요. 둘라SO가 가까이 오고 선원들이 이제 또 교신해갖고 두명 떼먹다 틀리고 이래가지고 착착착 어떻게 일을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개무시 완전 개무시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타이타닉으로 왔습니다. 오늘 기나긴 시간이긴 한데 일단 타이타닉도 원래는 다음 주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까지 다 보고 오는 게 더 맞긴 한데 다음 주가 길어져서 일단 오늘 땡겼어요. 그래서 먼저 보고 타이타닉의 의혹이 제기되진 않잖아요, 사실. 타이타닉은 사고잖아요. 진짜 사고 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자는 겁니다. 타이타닉은 크게,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의 사랑 이야기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이 좀 불평등 이런 문제가 있죠. 그 1등칸, 2등칸, 3등칸이 있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영화 중에 보면 3등칸 보고 올라오기 공장가 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 얘기할 거 아니니까 이 선박 문제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 생각보다 다행이네요. 자, 근데 영화를 안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참 디카프리오 전성기였죠. 요새 20대들한테는 디카프리오, 우리한테는 디카프리오가 청춘 스타인데 요새 중년 배우같이 느낄 수도 있겠는데 디카프리오를. 아무튼 타이타닉 보세요.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선수가 나오잖아요. 아까 보세요. 경하 중량하고 화물 적재 중량 다 합친 게 만재배 붙었었잖아요. 세월호는 1만 정도 됐잖아요.
타이타닉이 훨씬 커요. 세월호는 6,800톤급인데 46,000톤급이잖아요. 훨씬 큽니다, 타이타닉이. 그런 비교를 위해서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부피 개념, 이거는 무게 개념. 그 다음에 세월호는 146, 세월호는 22, 세월호는 24. 훨씬 크죠?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아까 세월호는 5층이 있고, A, B, C, D 있고, E까지 있었는데, 더 크니까 데크가 3개가 더 있어요. 됐죠? 야, 근데 이건 또 하나 참고로 1912년 4월 15일에 침몰합니다. 100년 전이잖아요. 날짜는 비슷하잖아요. 4월 15일, 16일. 그죠? 날짜는 비슷한데. 근데 날짜가 비슷하지만 날씨가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빙산을 박았잖아요. 빙산을. 북대서양에 막 굉장히 차가운 수면이죠. 또 위치도 말씀드릴 거예요. 위치가 나오네. 봐요. 여기에 4월 10일에 최초 타이타닉을 처음 만들어서 첫 항해였어요. 영국. 아직 여러분이 또 약간 여기서 또 국제정치 얘기까지 하고 오늘 밤 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내가 아직은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그래도 이름 날릴 때입니다. 이때 저희가 엄청나게 거대한 여객선, 화려한 여객선 타이타닉 산책로도 있어요. 1등실을 위한 산책로 완전히 무슨 우리 식물원 같은 것도 하나 꾸며놨어요 지금. 그런 화려한 걸 하나 만들어갖고 10일날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프랑스 쉘브르의 우산을 봐도 쉘브르입니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또 얘기해버리면 또 기록이 찍으시겠죠? 뮤지컬 영화입니다. 다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쉘브르 들리다가 아일랜드는 어쨌든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어쨌든 다른 나라잖아요. 아일랜드 영국 식민지 오래 했지만 어쨌든 퀸즈타운 들리다가 뉴욕 가는 길에 여기서 침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는 거의 지구급이에요. 지구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요거가 지금 자 여기서 퀴즈.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퀴즈. 대충 찍어보세요. 참고로 세월호하고 동고 차점이 2.5km였잖아요. 자, 이거 거리가 얼마일까요? 누구도 한번 찍어보세요. 1000. 1000보다 작아요. 300보다 커요. 500보다 커요. 600입니다. 600km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600km는 거의 망망대해인 거예요, 이거 지금. 아시겠죠? 거의 지금 근데 스텔라 데이지오가 이 밑에 이제 남대서양에서 지금 막 찾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아무튼 북대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세월호하고 타이타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타이타닉은 또 이따 밤에 일어나는 일이고, 망망대해에서 진짜 그런 일이에요. 100년 전이라서 방송 시설도 없어요. 과학 기술도 100년 차이가 나요. 여기는 방송이 없어요. 방송이 삐 이제 이런 것만 가능하고 차이를 계속 또 차이하고 비슷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승무원 800 탔고 뭐 승객 1300, 한 2200 탔습니다. 근데 타이타닉 세월호도 476명이 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세월호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이거 타이타닉은 뭐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커로 따잖아요. 승자표를 디카프리오가 그 정도로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이거 뭐 끝자리가 이거 두 개 합하면 끝자리가 2인데 뒤에 표에 보면 또 4로 끝나고 어쨌든 숫자가 좀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일이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죠. 근데 세월호는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요 차이가 있죠. 1등 칸,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제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고 아이, 여성, 남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봅시다. 전체를 먼저 볼게요. 2224에서 710명이 살고 1500이 죽은 거예요. 생존율이 31이에요. 아까 세월호가 36이잖아요. 생존율이 비슷해. 이게 절대 비슷할 수 없는 게 지금 세월호는 사람이 절대 죽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비슷해버린 거예요. 타이타닉하고. 타이타닉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일이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죽는 게 이해가 돼요. 모든 조건이. 밤이죠. 그 다음에 또 구명보트가 사람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수가 안 돼요. 어쨌든 다 있는데. 자, 일단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다른 걸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일단 구명보트에 아이와 여성을 먼저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1등칸, 2등칸은 아이들이 많이 살죠.
1등칸, 2등칸은 여성들이 많이 살죠. 근데 3등칸은 뭐 아이고 여성이고 간에 많이 사망을 하죠. 그죠? 3등칸은. 그럼 이제 3등칸은 아이 문을 잠가버리고 했으니까. 그죠? 1등칸, 2등칸은 아이와 여성 많이 살았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이 중요한데, 남성은 또 아이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중 그나마 거의 다 죽었잖아요. 2등칸, 3등칸 남성은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그죠? 그나마 1등칸 남성은 그래도 좀 산 거죠. 그죠? 이런 이제 계급적 불평등 문제가 일단은 타이타닉이 또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원 여성도 있지만 이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남성 선원이 있는데, 보세요. 아까 세월호는 선원이 78%가 살았어요. 이거는 78%가 죽었어요. 타이타닉은. 이게 사고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는 78%가 살았잖아요. 선원이. 타이타닉은 78%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선원이 특별히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더라도 아니 그냥 승객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가 위치도 모르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승객들 챙기다 보면 자연스레 자기들은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은 그렇게 평균 생존율이 31인데 선원은 낮잖아요. 그거보다. 근데 세월호는 평균 생존율이 낮잖아요. 선원의 생존율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나요? 단체로 온 학생과 교사들이 단체로 올수록 생존율이 낮잖아요. 세월호는. 그죠? 개인으로 왔으면 방송이 가만히 있으라 해도 나가볼 수 있는 건데 단체로 와버리니까 막 규율이 생긴 거예요. 야, 움직이지 말아잖아. 서로 제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이 간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가 굵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세월호하고 타이타닉은. 세월호는 78%, 선원의 78%가 살아요. 타이타닉은 78%가 죽고.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1912년 4월 14일 오후 거의 자정 다 돼서 빙산을 박은 거예요. 거의 자정에 박았으니까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침몰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 꼭두새벽까지 밤에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고, 세월호는 그냥 한낮에 다 모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큰 차이죠. 첫째, 시간. 첫째, 이거 좀 적어보시죠. 이게 낮이냐 밤이냐. 이 차이가 전체 있고. 두 번째, 일단 여기서 먼저 드러나네. 100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100년의. 과학기술이나 뭐 통신시설이나 뭐 모든 게 100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절대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되죠.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 11시 40분에 빙산을 박아요. 그리고 구멍난치 계속 가다가 아래쪽부터 이제 구멍 났으니까 물이 차죠. 그리고 앞쪽부터 물이 차는데 어느 이갑하는 방수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진 않고 뒤로 이제 물이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쪽이 무거워지잖아요. 앞쪽이 무거워지니까 뒷절이 들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것도 처음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배라고 합시다. 배가 있고,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꺾인다는 거예요. 배는 꺾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꺾이진 않겠지만, 배는 이런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똑같은 거로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 경우가 이거고, 아까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까 경우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틈이 있거나 해버리면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배는 부러집니다. 대신 스테나 베이지와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죠. 파도가 치기 때문에 진짜 배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그죠? 배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을 받아요, 배는. 그래서 막 여기에,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선원들이. 여기에 어떤, 그게 딱 흠이 나 있으면 부분이 팍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는 부러집니다. 그런 힘을 받아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봐요. 앞쪽으로 기울었고, 뒤쪽이 들렸죠. 들렸죠. 그 다음에, 꽁지 무게만도 2, 3만 톤이니, 완전히 5만 톤이었잖아요. 꽁지만 해도 2, 3만 톤 되니까,
하중을 던지다 못해 부러진 거예요. 타이탄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고 얘 앞에 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떠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디카프리오가 끝까지 막 버티다가 막 여기 막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가라앉는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타이탄이 가구의 개요. 다음 이제 반면 앞쪽은 앞쪽으로 떨어졌다. 다 이제 또 요거 타이타닉을 또 조금씩 이제 쟁점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트의 수량이 케이트 윈슬렛이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세봐도 구명보트 전체 숫자가 입에 정원을 다 태울 숫자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해맑게 얘가 타이탄이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해맑게 굉장히 해맑게 절반이 있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 얘 뭐지? 얘는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의심한 게 3등칸 사람들 다 희생시킬 생각인가 이런 걸 의심했는데 이놈은 생각 뭐냐면 입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자신감입니다. 구명보트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자신감에서 일부러 그냥 정원을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배는 절대로 침몰 안 쏘. 이런 건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침몰 원인 보겠습니다. 침몰 원인은 아까 빙산을 박은 거긴 한데 빙산을 왜 박게 됐냐면 얘가 선주입니다. 이 타이탄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장한테 아직 최고 속력 아니군요. 나는 기록 깨고 싶소. 이 배로 식물탑을 나고 싶다고. 화요일 밤까지 뉴욕에 갔다 닿으면 기록 깨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밟아라 이거죠. 그럼 토끼 사감이요. 선장이 약간 당황한 표정이 있는데 선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빙산 경보를 누가 이제 선언 하나가 빙산 경보입니다. 앞에 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고맙네 하고 이제 일반 승객들한테 걱정 말아요. 이맘때면 늘 그렇죠. 우리는 전속 항해 중입니다. 우린 지금 최고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현대인데 멀쩡히 빙산 경보까지 받았다면서 전속 항해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하니까 26년이나 경력을 믿은 것이 나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하지만 그러기에 배가 너무 컸어. 이제 이런 것이 일단 침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봐볼게요. 빙산 침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침몰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방송 안 했어요. 방송한 것도 아니고 이거 1등칸 아니거든요. 2등칸인가 3등칸인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은 알아서 나가잖아요. 지금 짐 들고 이 지금 선언 아닙니다. 일반 승객이 그냥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단 이게 세월호와 큰 차이죠. 이 본능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방송으로. 다음 나는 이제 분명한 사실은 침몰할 거라는 거. 남은 시간은 한두 시간. 선장이 승객을 생각을 하잖아요. 2200명입니다. 자, 일단 이까지는 갔다 칩시다. 어차피 이때는 방송시설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구명조끼 입으라는 방송을 했으니까 이까지는 갔다고 칩시다. 긴급 구조 요청. 이것도 해경 신고 하잖아요. 세월호도. 자, 어느 들에는 빨리 와달라고. 이제 구명보트를 하강시킵니다. 윈치 풀어. 지시해야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침몰할 겁니다. 1시간 뒤면 전부 후장될 거예요. 발표한 콜럼만 이렇게 빨리 나와서 구명보트 타요. 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최인적 선박이 카파시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카파시아호에 연락이 되는데, 이때 연락은 또 뭘 하냐면, 모르스 부호 쳐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삑 막 이런 게 사네. 모르스 부호 쳤는데, 오겠답니다. 곧. 4시간 걸린다. 이게 이제, 타이타닉은, 갈게요. 태선. 자, 선장님 내일 준비됐습니다. 구명보트가 다 준비가 됐어요. 여자와 애들부터 승선시키죠. 여기 이건 뭐 본문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타이타닉 다시 보는데 연애석에서 이거 연주하시는 분들이 승객 태선하는 걸 안심하도록 거기 과판 가서 이걸 연주를 계속 하세요. 이게 알고 보니까 실화입니다. 악장 이분이 싫어해요 이게. 그리고 이분들이 다 돌아가세요. 최후의 순간까지 연주를 해요. 승객들을 안심시키려고. 야,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승객들 안심하게 잘 연주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명조끼 들고 다니면서 막 선원들이 배포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좀 놀랍죠. 3등칸 못 나오게 문 잠가버리잖아요.
이 좀 나중에 막 총도 쏘고 하는데 여자 어린애들부터 앞으로 애기가 물어봐요. 엄마한테 막 하니까 기다려봐. 특별실 손님부터 태우고 우리도 타고 갈 거야. 근데 아이하고 여성도 3등칸은 많이 상황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맨 마지막 장면 보면은 최후의 침몰 순간에 아이를 2명을 그냥 침대에 재우면서 엄마가 그냥 같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어차피 3등칸은 못하니까. 자, 일단 여기 이제 케이트 윈슬렛 엄마하고 처음에 이제 쫙 내려가요. 1등칸 손님들. 이렇게 먼저 내려가고. 이게 이제 디카프리오가 뭐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디카프리오가 약혼남 있는 여자하고 바람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약혼남이 열받아갖고 디카프리오를 도둑으로 몰아서 가둬버리는데 사실상 세월호 선언의 처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당연히 배가 기울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가는 건데요. 못 나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세월호 선언들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저는 봤고, 이게 또 결정적으로 세월호가 다릅니다. 보세요. 승객 대선을 명령을 설사했다 하더라도, 대선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세월호에서는 하지도 않았지만 세월호에는 그 어떤 방식의 대선 명령은 없었어요. 방송도 안 했고 육성도 안 했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안 했는데, 아무튼 100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쨌든 설사 승객 대선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노약자나 부상자는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선원이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남은 인원은 없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초에 세월호는 뭐 대선 방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지만, 타이타닉은 선원들이 남아서 잔류 인원이 혹시 없나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게 4법 대 1이에요. 다음, 그 다음 이제 이거 있잖아요. 세상의 왕이다 하는 이제 그 선수가 잠긴다. 이게 인상적인 국면이고, 앞쪽이 쫙, 그 다음 이게 뒤집어요. 옆에 사람이 그만하지 듣는 사람도 없는데 하니까 언젠 들었나? 하면서 계속 가지. 이 사람이 악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연주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이는데, 선장님은 이 지금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선박이 침몰할 때 조타실 안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죽으려고, 이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조타실 안에 들어와요. 선장님은. 그래서 들어와서 키를 딱 잡고 이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곧 이 다음 화면이 유리 깨지고 물 들어오고 이제 그게 다음 화면이거든요. 선장님은 일부러 자살을 한 겁니다. 이 배와 함께, 침몰한 이 배와 함께 나는 함께 하겠다. 어차피 승객 조치는 취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살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세월호 승객 전원이 자살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방 안에 침몰하는 배에서 방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선장님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자살행위를 자살을 한 거고, 이분은 세월호 승객들 자살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거의 무리까지 올 때까지 계속 연주를 해요. 이분들. 이제 그게 이제 이분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연주하는 이분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제 이고요. 세월호가 타이타닉이 기웁니다. 앞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보세요. 타이타닉은 앞으로 기울었고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을 뿐이지. 아니 이 시점에 선내 대기방송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마치 이 시점에 현대 대기방송 시킨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호는 부동강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제 또 이제 그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수온이죠. 수온이 결정적으로. 우리는 12.6도지만 저는 영하 2도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얼어 죽잖아요. 지금 디카프리오가 얼어 죽은 거고, 나무박 이제 판자 위에 케이트 윈슬렛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다 얼어 죽잖아요. 다 익사한 게 아니고 지금 얼어 죽잖아요. 지금 다 떠 있고 구명조끼 입고 다 나왔는데, 구명조끼 입고 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앞에 뭐 이런 거 있죠. 결정 차이가 육지와의 거리가 있죠. 육지와의 거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뭐 이런 또 차이가 많죠. 인저 선박. 타이타닉은 인저 선박이 4시간 걸렸잖아요. 체인저 선박이 오는데, 세월호는 10분이면
둘라에서는 바로 온 거잖아요. 바로 거의 십몇 분 만에 그냥 바로 온 거잖아요. 둘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봐요. 하나는 낮에 일어나고 하나는 밤에 일어나고 하나는 100년의 과학기술의 차이가 있고 하나는 수온이 얼어 죽고 하나는 그 다음에 육지와의 거리도 굉장히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고 그 다음에 인접 선박도 굉장히 세월호 가까이 있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생존율 사망률이 비슷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39가 매달 36하고 31이지만 어쨌든 세월호가 생존율이 30 몇 프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온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1,500명이 물에 있었어. 카파시오가 새벽 4시경에 옵니다. 카파시아라고 적혀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일단 그죠? 먼저 좀 말씀을 대표적인 선박 사고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월호하고 이제 비교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고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블라이소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또 질문하시는데 또 숨기기도 그렇고 질문했으면 얘기해야죠. 둘라에이스 관련한 의혹은 뭐가 있냐면 첫째, 둘라에이스 호두 구명거리 있는데 그걸 투하를 안 했어요. 둘라에이스 자체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호 좀 아는 사람들한테 둘라에이스는 거의 의인에 가까운데 그리고 세월호가 개무시했으니까 세월호가 나쁜 놈, 둘라에이스는 완전 착한 전편 이래 돼 있는데 둘라에이스 자체도 구명거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구명거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참 그런데 아직 애매한 거예요. 이제 의혹이라고 애매한 게 또 있고. 그러니까 둘라에이스 입장에서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굳이 터뜨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드래곤에이스는 터뜨렸거든요. 또 사람 안 나오는데도 드래곤에이스는 자기가 터뜨렸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로 그래도 그 하나 터뜨리면 몇십만 원인데 아까워서 그랬나 이런 얘기도 있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이건 아는 사람 몇 명 없는 건데 둘라에이스호 자체 CCTV가 있어요. 둘라에이스 CCTV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됐어요. 둘라에이스호에서 찍은 영상이잖아요. 직원이 핸드폰으로 그런 건 있거든요. 지금 국민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또 있어요. 또 CCTV가 지금 뭔가 좀 숨겨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만 아니고 아무튼 이런저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네? 세월호 침몰하는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큰 여기서 지금은 굉장히 빠르던데 여기서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침몰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답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거 두 가지로 드릴게요. 첫째, 먼저 이제 다른 사례인데 이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세월호가 이제 대목이 6,100톤짜리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일반인에게 6,000 그다음 이제 짐 실었고 다 실어가지고 이제 1만 톤이 만재배수통도 1만 톤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 있었던 세월호는 물도 들어갔죠. 물도 먹었죠. 뻘도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15,000, 16,000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15,000 여러분 16,000톤이라는 걸 우리 일반인 상상도 못하는 숫자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경험해봤자 100km 나가는데 이런 이상 경험해본 적도 없는데 1톤 트럭 근데 15,000톤 이런 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숫자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가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 말씀드릴게요. 선박 대한민국에서 조선업을 아는 사람한테는 15,000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술력은
20만 톤, 30만 톤짜리 유조선도 지금도 만들어서 땅에서 바다로 옮기고 바다에서 육지로 옮기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술력이 20만 톤, 30만 톤짜리가 막 돌리고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봤을 때 15,000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도 이해되죠? 양쪽 측면이 다 있잖아요. 일반인에게는 엄청 무거운 거예요, 15,000톤은.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이 양은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저거 정말 근데 어느 날 거짓말처럼 들어오르잖아요. 무슨 박근혜 내려가니까 어느 날 들어올라버리잖아요. 저거 지금까지 3년 동안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선수들끼리 운운하고 뭐 택도 소리입니다. 그거는 선박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월호가 침몰한 속도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양측면이 다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이제 우리 봅시다. 이제 뭐 사고가 우리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침몰 원인 나올 때 파트에 나오겠지만 정확한 사고 시간 지금 명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굳이 뭐 다른 거 뭐 이상한 뭐 조금 의혹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정부 공문서에 뭐 9시, 8시도 있고 8시 35분도 있고 뭐 25분도 있고 공문서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긴 한데, 심지어 그거 여러분 이따가 보시겠지만 나중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하는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에도 사고 시각을 8시 35로 적어놨어요. 대통령 최초 보고도 그렇게 받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8시 48, 49가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 제가 그냥 뭐 현재까지의 정보를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이전부터 이상 징후가 계속 있었는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게 뭐 8시 48, 49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현재까지 그냥 뭐 합리적으로 해석한 방식인데, 그래서 한 8시 48, 49에 사고가 났다 치고 그거 모든 선박에 있어요. 나 완전 침몰했어요 라고 하는 EPIRB 신호가 있어요. EPIRB 신호를 뿅 발송하는 게 10시 반이에요. 그럼 뭐 대충 계산하기 쉽게 9시부터 10시 반이라 칩시다. 1시간 반 만에 침몰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겁니다. 김기춘이 국정조사 나가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큰 배는 5시간은 떠 있다. 침몰하는데 5시간. 5시간입니다, 표현이. 이거를 뭐 7시간이라고 말했다고 김기춘이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기춘 정확한 워딩은 5시간이에요. 그래서 김기춘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큰 배는 5시간을 버틸 텐데 너무 빨리 갔다 라고 김기춘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선박 침몰을 사례.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2시간 40분 침몰하는데 2시간 빙하 받고 완전 뭐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 뭐 그렇게 본 거잖아요. 타이타닉은 그랬어요. 어쨌든 빙하를. 타이타닉도 엄청 큰 건데 그렇잖아요. 일단 근데 이거는 빙하를 다가 구멍이 났잖아요. 그 다음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 뭐 다른 이제 사례를 찾아보면 선박이 사고 나서 기울고 며칠 가기도 해요. 막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며칠 버티는 배도 있긴 해요. 있을 적도 있어요. 침수만 안 되면. 어느 시점 이후로 침수만 안 되면 이대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세월호는 계속적인 침수가 된 거잖아요. 자, 됐죠.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며칠 가기도 하고, 막 이제 뭐 5시간, 김기춘 5시간, 타이타닉 2시간 40분, 세월호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들에 비추어,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뭐 과학적, 공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배 크기가 뭐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상처가 어디가 어떻게 났는지, 어떤 식으로 났는지 이제 그죠?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뭐 일률적으로 배 크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막 있는데 또 기본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 말씀드릴게요. 1시간 반을 지금 계속 1시간 반보다 큰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반이 근데 짧지 않다라는 또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시간 반이면 사람 구조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 또 그 차원에서 보면은 뭐 하고 많은 시간을 그죠? 시간대에 따라 뭐 저는 퇴근하는데 5분 뭐 어쨌든 10분, 2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 퇴근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측면은 또 먼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퇴선하는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퇴선하는데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승객 전원 퇴선하는데 물론 승객 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뭐 또 선박의 구조나 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는 우리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세월호는 승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대단히 젊고 건강한 집단이에요. 얼마나 쌩쌩한 애들입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다 나올 애들인데 승객 대부분의 집단이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근데 선호는 당연히 승객 대선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화물기사분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세월호 오마하고 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세월호 구조 잘 알죠. 화물기사님들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선호는 일단 대선 명령을 내리고 착착착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으면 전원 돕잖아요. 당연히 돕지. 김동수 씨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를 좀 잘 아는, 어쨌든 대부분의 집단이 젊고 건강한 집단이고, 그 다음에 세월호 구조를 잘 아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선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지금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저도 20분이 걸려도 30분이 걸렸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오면 9시 한 20분, 30분 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대피간판으로 나오세요 하면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원선 제가 저번 주에 목포 지나고 나서 가족분들이 해수부랑 협상을 해서 제가 세월호 안에 여행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관계적으로 빌딩을 하시는 게 9월달에 종료를 하겠다. 지금 미수자분들 수백 그 중간을 종료를 하겠다. 그때 그 안에 찾겠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해수 관계자분이 계신데 저희가 빌딩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관계자가 배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 그냥 대학생일 텐데 거기서 이제 뭐 자동차 나오는 것도 다 봤어요. 화물판에서 이제 바로 플레이어를 이제 끌어내리는 것도 다 봤는데 제가 물론 이제 미수습자 분들이 이제 찾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상규명을 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차 내부에 이제 블랙박스나 그 세월호 안에 있는 몰래카메라, CCTV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상규명 혹시 어떻게 해야 그게 지금 내부에 나와 있는지, 물론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 뭐 저희는 직원들이 다 이제 CCTV 보고 있고 현재 조사위원회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뭐 본질적인 말씀을 질문을 하신 거기도 한데, 먼저 선체조사위원회 또는 세월호의 현재 선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족협의회 인양 국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세월호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전부 다 잘랐잖아요. 전부 다 자르고 고철 덩어리 올린 건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거칠게 좀 크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 다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월호는 뭐 현재 인양을 해서 세월호 선체는 뭐 아무 기대할 게 없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조타실에서도 뭐 휴대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화물칸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그런 것들 등. 그 다음에 이게 세월호가 이제 세월호 조타실에 CCTV가 있을 것 같은 좀 없다고 하는데, 조타실을 찍는 CCTV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의혹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떻게 크게 뭐랄까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좀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이제 침몰 원인 뭐 이제 이야기할 때 더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세월호 침몰 원인은 검찰이 이제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죠. 현재
그래서 항소심에서 현재 법원은 항소심 2심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모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원, 일단 적어도 법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국가는 나서서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얘기한 그게 답이야 라고 뭉개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증개축 과정에서 보건성이 저하됐고 좌우 불균형이 생겼다. 과적했다. 과적한 걸 잘 묻지도 않았다. 호박불량. 그 다음에 편형수 뺐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조건에서 방아쇠로서 기능하는 게 대각도 좋다. 조준기가 이빨에 핸들 이빨 꺾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조준기 박한결이 좋다 과실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왜? 침몰 원인을 모르는데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지금 세월호 참사 이건 침몰 원인인데 본격적으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또 그냥 얘기하면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을 입증할 책임을 갖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건 당연히 국가입니다. 당연히. 그럼 잘 오겠어요 그게 뭐 김감독이겠어요 그걸. 당연히 국가가 밝혀야 됩니다. 자, 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국가는 세월호와 관련한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지난 세월호 뭐 AS 뭐 어제 조작을 자기들이 했다는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AS도 세월호에 대한.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물 안에 들어간 것도 전부 국가잖아요. 우리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걔들이 막 뭘 들고 들어갔는지 뺐는지 국가밖에 못해요. 국가하고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하이 헬기지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국가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국가는 대한민국의 조선공업, 해양화학, 박사급 인력을 전원 활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 전 국민이 한 점 의혹 없도록 침몰 원인을 밝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 밝히는 게 아니고. 세월호는 전부 다 그래요. 못 구한 게 아니고 안 구한 겁니다. 그냥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몇십만 톤짜리가 막 들고 날리고 하는데 15,000짜리 고작 그거 갖고 지금 뭐 3년 끌고 이래서 웃긴 겁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배를 잘 모르니까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작년에 해수부 장관이 말하기를 뭐 물론 전공도 제대해서 해수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해수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 세월호 침몰 원인 뭐 밝혀졌다. 이량은 이미 밝혀진 침몰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월호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발견되도록 되지 않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동고차도에 불빛 비춰가면서 뭐 했겠어요? 뭔가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월호 선체 자체에서 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고 선체 조사할 필요 없고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타실에 지금 세월호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좀 빡센 것까지 뭐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뭐 조타실 사진 나왔잖아요. 10시 17분에 멈춘 사진 나왔잖아요. 그 사진 보고 또 뭐 발견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진짜 침몰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이걸 A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A는 사실 언젠가 먼 미래에 모든 것이 밝혀질 때 같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요. 침몰 원인 따로, 뭐 구조하는 원인 따로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언젠가 모든 게 진상규명되는 그날 이것도 밝혀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호 침몰 원인 지금 그러니까 김감독도 뭘 주장하고 있고 자료도 뭐 지금 자부함이잖아요. 자료도 사실상 뭐 이래저래 있는데 지금 아고라에도 뭐 수많은 뭐 내부 폭발 설이 있죠. 뭐 암초 충돌 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고리 침몰 설도 있고 또 이제 최순실 이후로 이제 인신 공양설까지 이제 뭐 수많은 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고라에도. 그런데 모르죠. 이제 모르는데 아고라에 누군가 막 수많은 어떤 게 하나 진짜 답일 수도 있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어떤 지식을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에는 사회적인 공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고라 이런 거 봐, 내가 그랬잖아. 뭐 해봤자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누군가 답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A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진짜 침몰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 이건 나중에 언젠가 모든 게 밝혀질 때 같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선체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이것도 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할 얘기는 할게요. 이거는 언론까지 났으니까 보세요. 이건 언론에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8명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리고 뭐 가족이 추천 3명, 뭐 더불어 뭐 몇 명, 뭐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하나, 국민의당 뭐 하나, 뭐 이래갖고 8명이 됐어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잖아요. 위원장이 김창준 변호사. 김창준 변호사는 한국 최초 또는 최대 해양사고 전문 로펌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경.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체조사위원장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천이니까 가족 추천하고 더불어 추천하고 국민의당 추천은 뭐 그래도 우리 편은 아니겠느냐. 자유한국당 추천하고 그거 바른정당 추천은 저쪽이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지만 보세요. 저번에 이건 뉴스에 났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웃긴 게 8명 중에 또 일단 출석을 6명 했어. 봐봐. 회의를 하는데 출석을 때 6명 했어요. 그리고 3대3의 결과가 나서 어떤 안건이 부결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거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을 국과수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자, 아니 이거죠. 아니 국과수에 맡기자죠. 맡기자니까 6명이 나왔으면 과반수가 되려면 4명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부결된 거죠. 국과수에 맡기자. 근데 가족분들은 국과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은 국가 못 믿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고 어쨌든 간에. 국과수에 하지 마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거를 굳이 표결에 붙여가지고 위원장이 국과수에 맡기자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하고 뭐 이런 데 있어요. 지금 이런 데 있어요. 위원장이 이게 지금 뭐 더불어 추천인지 자유한국당 추천인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뭐 일단 사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여기서 보이지 항상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안 일어난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살면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원래 안 일어나는 거 전문가입니다. 제 석사 논문도 그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2명 안 왔잖아요 지금 회의에. 안 온 놈은 누구냔 말입니다. 안 온 놈 중에 한 놈이 가족 추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가족이 세월호 유가족이 당신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고 해서 추천했어요. 회의 안 와? 회의하는데 안 와요? 말이 됩니까? 안 와? 안 와? 회의 안 하네 이 사람. 이 교수인데 대한민국 교수하고 변호사가 이래요. 안 오는 놈이 있다니까 회의에. 가족이 지금 위원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되고 또 참 나가서 뭐 언론에다 막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 이거는 그래서 이게 원래 4강에서도 뭐 중요하게 이야기될 그런 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런 데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 국민이 세월호 전문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막 선박 얘기하고 포렌식 얘기하고 뭐 구조 얘기하고 해. 그래서 국민의 세월호 지식 수준을 난 다른 높여내겠다는 거예요.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와 지지도 이게 있어야만 진상규명은 가능한 거예요. 절대 이런 데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을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을 위원장으로 만들어놨다고 막 진짜 잘할 거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그건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연에 맡겨둘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진짜 훌륭한 변호사도 있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잘 수 있을지 없을지 우연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 기구로서의 어떤 위원회와 민중의 힘, 사회 운동이 함께 가는 이런 모델을 제가 지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제 답입니다. 현재 제가 4강을 한마디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자세한 거 4강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인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그럼 투역 근무를 인양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든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되게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되게 계산도 복잡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다, 그러니까 오늘 참 많은 의문과 합시다. 근데 하는 건 좋은데 또 내일 이제 또 나올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먼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가 일대 잡아넣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잡아둘 수 있는 크레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실물 과정에서 잡아주시고 아니면 이제 이 상태로 이틀 더 있었잖아요. 근데 딱 잡아뒀으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례는 이런 거 있어요. 배가 이제 요 경우는 다른데 그 경우는 배가 이렇게 기울는 상태예요. 배가 기울어 있으니까 배가 좀 큰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조그만 배가 가고 여기 통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기울게 하는 사례도 있어요. 오사카 배구호라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잠깐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제가 확증 아직은 계속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서해청장이라고 다음 시간에 나올 애인데 서해청장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제 이건 공개된 발언인데 한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야 해경은 수상 경찰이야. 물 위의 경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수하고 있냐 뭐가 있냐 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약간 일리가 더 있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경은 별 힘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해군이 동원이 됐어요. 이게 해군이 일본을 선포했잖아요. 얼마나 열받으면 해군 잠수함도 있고 별의 군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군함이 가서 막 받쳐놔도 되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내가 뭐가 타당하다 안 하다 아직은 제가 이제 다 평가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연구도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이런 상태든 이런 상태든 어쨌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주변을 다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그냥 물을 빼도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아니 이런 게 한국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거 옛날 정주영이 어디 사우디 가서도 하고 해요. 이런 거 다 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만들고 물 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능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부 안 했죠. 안 됐다고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계속 거짓으로 일반 국가가 세월호 참사 이게 일반론인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태도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짓 해명하거나 해명 안 하거나 돌아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국가가 뭐라고 했어요. AIS가 대표적인데 AIS 국가 내놨잖아요. 국가가 AIS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첫째 이거 얘기할게요. AIS 첫째 처음에 없다 그랬어요. 대전에 없더라.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거 AIS 데이터 6메가를 감당한 대한민국 국가가 6메가 감당 못해요. 내가 지금 이게 2테라인데 내 혼자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이게 2테라인데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6메가를 감당 못해갖고 그게 없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그게 일단 없다고 해서 처음에 두 번째 목포 VTS를 복원했더니 3분 36초 빼고 다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건데 목포 VTS를 정밀 복원했더니 3분마저 찾아버렸어요. 이제 36초만 빼고 다 한다 그랬어요. 다음 진도 VTS 자료를 복원했더니 이제 29초 빼고 다 한다 그랬어요. 국가가 AIS가 4번 발표를 내요. 자, 이런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가 AIS 우리 국민들이 AIS 잘 모르잖아요. 사실 AIS 세월호 이거 처음 듣는데. 그래서 근데 전문가나 뜻 있는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갖고 그 거짓말이다 막 하잖아요.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국가가 그 다음 태도가 뭐냐면 거짓 해명을 하거나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또 뭐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거짓이면 또 해버리면 의혹이 더 생겨. 막 더 생기는 거예요. AI에서도 그래요. 막 의혹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시점쯤 가면 국가는 더 이상 해명 안 하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국민들이 근데 전 국민이 AIS만 매달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생업에 종사하고 또 우리 생활도 진행되고 하다 보면 또 잊혀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왔어요. 세월호가. 아니면 아예 해명을 안 해버리거나 침몰 원인이 대표적인 거죠. 그냥 끝났다 이거. 침몰이 끝났다.
더 이상 아니 법원이 모른다고 했고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의구심이 많은데도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는 이게 국가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인양 방식 뭐 얘기하다 나온 건데 최소한의 어떤 투명성이나 민주주의가 일단 없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양도 그렇고 지금 선제 조사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건 투명성과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막 아는 데가 이런 방법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투명하게 해서 지혜를 모아야 돼요.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6시 2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혹시 질문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 용기가 안 나서 손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데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네. 아까 기관실 선원들 얘기를 할 때 박기호 기관장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타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냐면 원래는 걔가 조타실 진입 겸이 원래는 조타실 있는 애는 아니죠. 기관장은. 근데 이제 걔는 근데 기관실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거나 뭐 하면 되는 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막 그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이준석 선장이 전화해서 야 와서 커피 한잔 해라고 해서 조타실 갔다라고 하지만 실제 읽어보면 안 그래요. 박기호 진술이 안 그래요. 왜냐면 박기호 진술이 자기 진술은 그냥 나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커피 한잔 해를 듣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누군지도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박기호가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은 이준석, 신보식, 양대홍 아까 이제 선장 둘하고 사무장 셋인데 그냥 선장이라 생각하고 조타실 갔다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누군지. 전화 상대가 누군지도 지금 확정을 못하면서 말을 해요. 그냥 막 이준석이겠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준석이 나는 그런 전화 한 적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장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좀 황당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상한 또 이제 좀 질문을 또 그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추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추정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월호에서 최초로 구조된 게 100% 선원이잖아요. 그러려면 전 선원이 짜거나 근데 전 선원이 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선장하고 각 조타실장 강원식, 기관실장 박기호, 그 다음에 양대홍, 최찬열, 조림 이 정도만 합의가 되면 사고는 다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왜냐면 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추정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대한민국 선박에서 선장은 굉장히 왕입니다. 왕. 그냥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해요. 심지어 몇 톤급 이상 선장은 법에 의해 수사권도 행사해요. 바다 위에서 사고 나면 살인사고 나고 하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과 의무를 부여해놨어요. 선장에게. 자,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났는데 선원은 선장의 명령 없이 절대 배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전원 제일 먼저 이탈했잖아요. 뭔가 이건 선장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돼서 선장이 박기호한테 뭔가 전달할 루트가 필요했거나 이제 그런 걸 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강원식, 박기호, 양대홍 정도 정리가 되면 전 선원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기호가 조타실 진입 경위가 안 밝혀진 것도 이상하다. 그 자체로도 이상하지만 지금 말도 이상하잖아요. 이준석하고 맞먹고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좀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받은 거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저희 오늘 토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숙제 읽어봤는데 너무 그림이 어땠고 그런 것들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4시간 동안 정말 수없이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셔서 박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꼭 다음 주에 다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